제가 느꼈을 때는 제보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식의 조사였어요.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어쨌든 내가 그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마했어. 약간 이런 식의 무마했어. 대화들이 있어요. 도장 수준은 아니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그분과의 또 유착까지 이어지는 집단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형 마피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손님과 직원의 폭행 시비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 사건이 연예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마약, 유착비리, 탈세, 성접대, 그야말로 차마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범죄들에 이제는 몰카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른바 승리 게이트라고 불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준영 씨는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정준영 씨의 사과문에서 책임감 없이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죄의식이 진짜 없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데 하시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 죄책감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책임감, 느낌, 감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이가 30대인 정준영 씨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네, 저는 죄책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단톡방 내용 중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더 발견되고 있는데 네. 이 단톡방 멤버 중에 이제 연예인은 아닌 김모 씨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김 씨가 또 성관계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가수 최모 씨 이분도 매우 유명한 연예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가수 최모 씨가 기절이다. 네. 살아있는 여자를 찍어달라 이런 식의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결국 여자를 찍어달라는 게. 기절하지 않은 여자와의 관계 영상을 공유해라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 씨가 기절을 했으니까 플래시를 켜고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준영 씨는 성폭행을 했다면서 웃는 모습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스스로 성폭행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범죄인지를 몰랐다면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요. 이 정준영 씨나 이 단체 대화방의 멤버들은 이게 성폭행이라는 분명한 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영상을 공유하고 서로 웃음을 이렇게 보내는 등 완전히 죄책감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의 카톡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는 변명의 여지까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런 것들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약물 사용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수면제를 먹이고 라는 말도 등장하거든요.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들은 피해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소리잖아요. 뭐 얼마 전에 뭐 물뽕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일종의 수면제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물뽕에 당하면은 모른다면서요. 그 본인이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죄명이 하나 더 추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저께까지만 이제 몰래카메라고 하려는 거, 동의 없이 촬영 그리고 동의 없이 배포 이거만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박모 씨 얘기 보실까요? 수면제 먹이고 뭐뭐뭐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의 수단으로 수면제를 먹여서 여자를 환거 불능 상태에 만들어 놓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있었던 메시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자가 기절했다는 그 얘기. 네. 거기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절했기 때문에 플래시를 켰다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도 만약에 지금 이미 약이든 뭐든 잠들어 있는 그 여자분을 정신이 없는 그 한거 불능 상태인 여자분을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중간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반 강간죄와 형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벌써 2개가 더 성립을 하는 거죠. 강간죄, 중강간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저 언론사도 그렇고 네. 경찰도 그렇고 정준영 씨가 제일 저 중에서 유명한 공인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오늘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일반인 같은 경우 이름도 공개하고 아마 네.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해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 제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했습니다라고 사과문에 했던 정준영 씨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었던 이유. 왜냐하면요. 분명히 성폭행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온라인상의 게임을 즐기듯이 장난처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준영 씨가 보낸 저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실제가 아니라 아마도 온라인의 특정 게임에서 네. 저런 식의 난폭한 게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거기서 만나서 저렇게 뭐 성폭행을 모의하자 이런 내용인데 네. 같은 대화방의 멤버 박모 씨가 그건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또 유명 가수인 최 씨가 동조합니다. 그렇다면서 결국 우리들은 영화처럼 살고 있다면서요. 살인만 안 했지 구속감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라 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책감을 못 가지는 게 당연하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뭐 네. 성폭소년인 경우도 있고 뭐 장애 범죄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이고요. 사회적 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다 알고 제가 봤을 때는 계획범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고 심지어는 수면제 등을 먹여서 성폭행까지 하는 것. 이분 부분들을 공모했다고도 보여지는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 여부까지도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물건, 사물 다루듯이 여성들을 묘사하고 있죠.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요.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을 본다면 영화보다도 훨씬 더 영화 같은 것들이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영화 지금 나온 내용 너 건, 뭐 아마 싶겠다 이런 부분들은 여성을 완전히 대상화하고 물건으로 삼고 거의 이제 그냥 뭐 음식 먹을 때 마치 그냥 네. 요리감처럼 그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저런 부분들이 얼마나 왜곡된 어떤 이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한 단면입니다. 자, 버닝썬에서 벌어지던 숱한 범죄도 이 정준영 씨의 몰래카메라 범죄도 분명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막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어울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이른바 승리 게이트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몰카 의혹 정준영 씨, 그리고 성접대 의혹 승리 씨, 그리고 승리 씨의 경제 공동체라고 불리는 버닝썬 대표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상위지하에 강남 사마 참여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그 친구에게 고통을 겪게 한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보신 영상, 지난 2016년 9월에 있었던 사과 기자회견 장소의 영상이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바로 저 때가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 경찰이 네, 그렇죠. 제대로 네. 휴대폰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네, 않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 때 저 기자회견 영상 보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네. 21층 스튜디오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사가 안일했던 거 아닙니까, 저 때? 그러니까 물론 당시 시각에서 보면 경찰은 그러니까 검찰 초정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없으니까 이것이 몰래카메라에서 셀프 카메라에서 확인할 길이 없고. 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이게 뭐 처벌 안 해도 되고 좀 이 동의를 했던 일종의 몰래카메라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기소에도 아마 무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무혐의 처분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전제 조건, 영상을 확인 못하면 그게 제일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2016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름에 고소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있다가 처벌불원서가 제출을 하는데,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저 처벌불원의 의사가 정말 진정한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정준영 씨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았는데 이게 안에 게 지워졌으니까 사설업체에 맡겨가지고 포렌식을 통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복원하다가 그 업체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고장나서 복원이 안 된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연락을 해서 야, 당신들 한번 들어와봐. 경찰 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포렌식 업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복구하던 직원이 외국 지금 출장 갔어요. 그래서 출동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차후에 정준영 씨의 휴대폰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검찰에서 포렌식을 돌려보니까 이미 다 복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 그래서 검찰에서 할 수 없이 이거 이러면은 영상도 확인도 못하고 네, 처벌 불능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으니까 무혐의 처분 이렇게 종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준영 씨 수사에 대한 의무는 3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준영 씨가 지난 2016년 당시에 휴대전화 복원 작업을 맡겼던 이 사설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게 그 대출 경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조사 내용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보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식의 조사였어요. 자, 3년 전에 그 포렌식을 맡겼던 사설업체 여기를 왜 압수수색한 겁니까 오늘? 일단 경찰은 지금 이제 공개된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수사상 중요하다. 지금 국민권익위에 있잖아요. 예, 권익위에 있는데 그건 이제 권익위에 그냥 제보자가 그렇죠. 제출을 한 거고 이 경찰 입장에는 그 원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포렌식 업체가 그 당시에 정준영 씨의 핸드폰을 복원했을 때 그때 이 카톡 내용도 같이 복원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압수수색해서 예. 원본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앞부분 설명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 부분에서 경찰과 검찰의 당시 수사가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네. 좀 더 철저히 그 당시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철저히 들어가지를 않고 일정 정도 선에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 디지털 포렌식 업체 먼저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아니, 소속사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데 디지털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어린 시선을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탈 나는 거 아니야? 왜? 수사 방향을 유출 쪽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야? 아하.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까지 좀 꽤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약간 의혹을 가지고 보는 시선도 없는 것은 아닌데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물을 탈래야 탈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청장까지 또 한번 얘기 기자간담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은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을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경찰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이 프로식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왜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냐고 하면 원본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만약에 정준영 씨 저는 구속 기소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분명히 저 증거 입수 경위를 따질 겁니다. 네. 저 증거 오염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원본을 가지고 있는 네. 기린지역 포렌식도 압수수색해서 원본 파일을 입수하고 네. 취득 경위, 제출 경위까지 좀 조사하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알겠습니다. 기소를 했을 때 유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피고인 측에서 이 증거는 오염되거나 그렇죠. 조작된 거다 하면 그 증거로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분명히 그 얘기를 할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저 포렌식 업체를 압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무는요, 결국 다시 경찰 내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태 시작 때부터 계속 거론됐었던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승리게이트의 본질이죠. 다른 연예인들 얘기나 무슨 동영상 얘기들 때문에 이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 유착 비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그 계급이랄까요? 개인적인 어떤 뭐 비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마했어. 야,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어요.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서장이라고 하면 경찰 계급에서 총경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장보다 더 윗선이다. 저 얘기가 나온 근거, 이 카톡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여기서 원래 명칭은 경찰청장이 맞죠. 그런데 이들끼리 얘기할 땐 뭔가 오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총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서장보다 위인 건 분명하다. 이 말과 언급된 대상 경찰총장. 저 부분이 이제 경찰청장일 수도 있고 검찰총장일 수도 있고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경찰로만 본다면 이제 어쨌든 서장보다는 윗선이다 하면 서장이 총경이니까 그 위에 뭐 경무관도 있고 치안감, 치안정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능성은 지금 경찰 쪽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서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은 뭐 경찰 서장 위에 뭐 서울청장, 경찰청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그 당시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전혀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 만난 적도 그리고 없고. 시기가 지금 경찰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2016년이니까 현직 경찰청장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7월 당시에 경찰청장도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나 그 당시에 전혀 어떤 접촉도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그 용어에서 보여지듯이 좀 부정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찰서장보다는 좀 윗선에 어떤 힘 있는 이 경찰의 당시 고위 간부가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의혹을 갖기에는 충분한 그런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찌 됐든 간에요. 이 처음에는 버닝썬 브로커로 경찰이 등장했고 전직 경찰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계급의 그냥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의문의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는 경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의혹이요. 계속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범죄의 물줄기가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윗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직 경찰이 버닝썬의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뇌물을 받고 대신 무마해줬다.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청구가 되었고요. 현직 강남경찰서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버닝썬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직 경찰 A씨와 비슷한 정도의 접대 대우를 받은 경찰들이 강남 서에 또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A씨는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곳에 경찰 신분증 보여주니까 자유롭게 들어갔다. 그것부터 관할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접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또 경찰총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되고요. 각급 지방경찰청장이든 누가 되었던 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나 내사 또는 외부 기관의 어떤 수사가 있지 않고서는 국민들은 결과가 나왔을 때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렇게 의심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청장, 경찰청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직함은 지방경찰청장들도 다 경찰청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대상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민원 신고는 무려 1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 내용 112건 가운데 어떠한 사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불거졌을 때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의아했었는데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카톡의 한 문장이 이번에 공개된 거죠. 그들의 대화 속에 나온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일 겁니다. 자, 한국형 마피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K-팝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부와 어떤 지위를 굉장히 얻게 되잖아요. 그 인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권력이 돼서 공권 효과의 또 유착까지 이어지는 집단이라고 표현했을 때 새로운 어떤 한국형 스타일의 어떤 마피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마피아라고 하면 이태리계 조직 폭력배들을 말하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한번 내용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연예계의 버닝썬 승리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표현해봤고요.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손을 잡았을 경우 이 밑에 있는 모든 범죄나 불법 행위들은 덮일 수밖에 없다. 소국장님, 딱 마피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구도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대체로 일어난 게 2016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대형 연예 기획사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 버닝썬, 승리가 경영했다는 그 버닝썬의 모차가 되는 클럽 아레나, 그리고 그 당시 권력의 흐름, 그리고 그 양현석 대표도 뭐 실제로 클럽을 운영을 또 하고 있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지금 같이 얽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경찰이 전면에 권력기관으로 대두를 했지만 뭐 국세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른바 이 힘 있는 기관들과의 어떤 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얽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정말 뿌리부터 철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내막을 밝혀내고 있는 이 엄청난 분량의 카카오톡 내용. 이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직접 제보를 했죠. 권익위에 제보를 한 이유가 바로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경찰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오늘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경찰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사실은 저 경찰청장 연루성이 어제부터 사실은 보도는 안 됐지만 조금씩 흘러나오긴 했어요. 그랬죠. 어제부터 사실 그 얘기를 흘러나오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 처음에 공익제보했던 그 변호사가 아침에 라디오에서 강남서장보다 윗급 얘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확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경찰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장이 먼저 나와서 그거 누구누구 얘기하는 건데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철저히 수사하겠다.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먼저 오픈을 시킨 것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더 커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뒷북치기를 하는데 오늘은 경찰 강남서장 위다는 얘기만 나오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 먼저 이 부분을 발표한 거예요. 네.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수뇌부의 위기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저 사건 처리 잘못해서 경찰 내부 세력은 뭐 덮어주는 거, 저 어떤 유착 의혹 문제를 덮어준다든지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검찰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거예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아마 조직에 어떤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기는 합니다. 일단 네. 좀 지켜보시죠. 자, 이번 버닝썬 사태, 이른바 승리 게이트에는 범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든 범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마약, 성폭행, 성매매 혐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끄는 그런 자극적인 부분들 때문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은 이 버닝썬 승리 게이트의 가장 큰 본질과 핵심은 경찰과의 유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자극적인 소식보다 앞으로 탑10에서는 경찰 유착 관계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지켜보고 집중해서 보도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